자, 탄력성으로 가볼게요. 탄력성. 수용급을 배웠고요. 탄력성으로 가셔서 탄력성은 어떤 거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보는데 97페이지로 좀 유도를 해볼게요. 97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들어갈게요. 97페이지로 갑니다.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세요. 탄력성은 이제 탄력성 파트는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제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래서 이제 탄력성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는 제가 엮어서 해드리겠고요.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 자, 그래서 우리가 분수라는 것은 밑에가 분모고 위에가 분자죠. 그래서 분모에 대한 문자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이제 아까 수요 함수라는 게 있죠. 수요 함수라는 게 펑션을 얘기해서 우리가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자, 따라해보세요. 독립 변수.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따라해보세요. 종속 변수. 종속 변수거든요. 수요량을 변화량을 이제 보고 싶다는 거죠. 종속 변수가 되는데 자, 그래서 가격을 찔러서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알고 싶대요. 그럼 따라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요만큼 줬는데 반응을 요만큼 하면 탄력적이고요. 자극을 요만큼 줬는데 요만큼 하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중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걸 이제 볼게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제 들어간다면 가격 탄력성을 봅니다. 자, 그럼 항상 요거는 저랑 연습을 하시는데 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자, 이게 만약에 소득이면 소득에 대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대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분모에 대한 문자니까 어떻게 돼요? 자극에 대한에 들어가니까 요건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또 요건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가격에 대한이 보니까 수요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하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 보시면 97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가요. 가격의 변화율. 자, 그래서 이게 퍼센트가 들어가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죠. 수요량의 변화율. 요렇게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수요량에 대한 가격이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에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가격과 수요량은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그럼 이게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절대값을 씌운다. 그래서 이렇게 그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죠? 절대값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수요곡선이 아까 우상향했어요? 수요곡선이 우하향했어요? 우하향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최초값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렇게 최초값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자, 따보세요. 원래 가격 이 분필이 원래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그죠? 100원에서 만약에 120원으로 상승할 수 있죠. 그러면 120원으로 상승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10개에서 만약에 8개로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여기는 책에 안 돼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 퀀티티가 따라서 양의 변화. 성질이에요? 양이에요? 어떤 양의 변화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하나 적어놔도 좋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정양적 지표. 그럼 어떤 성질을 보는 겁니까? 양의 변화를 보는 겁니까? 양의 변화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거기에 우리 식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원래 가격, 가격의 변동분. 지금 박스는 보고 계셔요? 원래 수요량에다가 수요량의 변동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원래 가격은 100원이었어요. 원래 가격은 얼마였다고요? 100원. 자, 그 다음에 책에 있듯이, 자, 따라서 가격의 변동분. 자, 그럼 얼마가 변동했나요? 100원에서 20원, 120원이면 20원만큼 변동했죠. 거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0점이다 보니까 20%가 돼요. 그럼 20%가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은 책에 보시면, 자, 따라해 보세요. 원래의 수요량. 그 원래의 수요량이 10개가 원래의 수요량이 최초값이죠. 10개에서. 자, 가볼게요. 책 그대로. 다음에 수요량의 변동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10개에서 8개가 줄었다는 건 2개가 준 거죠. 그 변동분이 위로 올라가 버려요. 자, 그래서 요거는 0점이니까 요것도 20%가 가격 하락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요게 원래는 마이너스 1인데 그냥이 돼요.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그럼 플러스 1로 고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탄력성이 1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1이 기준이다. 1이 기준이거든요. 탄력성을 봤을 때. 그래서 기준을 봤을 때 1이 기준이고,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이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직각 쌍곡선을 이루거든요. 직각 쌍곡선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못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자, 제가 아까 얼마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1이에요. 그럼 영은 0.5니까 그냥 해요.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탄력성이 작다. 그럼 얘는 그냥 해요. 1보다 작아요. 0보다는 크죠? 그래서 따라서 비탄력적이죠.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0%가 상승을 했는데 40%만큼 수요량의 변화가 커요. 그럼 탄력적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2니까 그냥 해요. 1보다 커요. 크죠? 그러면 따라서 탄력성이 크다. 그래서 무한대보다 적고, 따라서 탄력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탄력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만약에 또 하나가 있는데 20%가 상승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것은 탄력성이 제로예요. 자, 보세요.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전혀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완전 수직이에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수요 곡선이 완전 수직이어서, 자,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가 있나요? 전혀 없나요? 없죠. 그럼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탈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 20%가 만약에 상승했는데 무한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 이건 떨어져요.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죠. 완전히 반응을 한 거죠. 그럼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생기 모양이, 자, 이건 누워 있어요. 서 있다, 누워 있다? 누워 있어서 요거는 가격에 대한 조금만 바뀌어도 요게 양이 무한대로 바뀔 수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할게요. 완전 비탄력적은 그냥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셔서 비읍을 하나 적으세요. 따라서 완전 비탄력. 완전 탈은 탈 이러면 되는데 이거 안 먹혀. 자, 그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탈이에요. 완전 비예요. 누워 있으면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각쌍곡선을 그리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직각선은 이렇게 이제 그려지죠. 자, 그럼 임의의 점 2점을 찍어서, 자, 우리가 여기가 똑같다면 면적이, 자,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요거랑 똑같으니까 얼마가 기준이에요? 1이죠, 1. 얼마 기준? 1. 그러면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죠? 그런가요? 자,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가파르고요. 자, 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완만하다. 자,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제가 강의하는 자극은 틀려요. 강의하는 자극은 같아요. 같죠? 대답 좀 해보세요. 반응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전 그러면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 탄력성은 따라서 양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극이 똑같다 보니까 반응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얘가 1이라면 얘는 요만큼밖에 안 변했으니까 양의 변화가 커요? 양의 변화가 작아요? 작죠? 대답해요. 그럼 이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기 때문에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자, 탄력성이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작으면 탄력성이 작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가파릅니까? 완만합니까? 그럼 양의 변화가 작아요? 양의 변화가 더 커요? 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크게 되면 요거는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더 양이 더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2니까 뭐보다 크죠? 1보다 크죠? 그럼 비탄력, 탄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97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분모에 대한이니까 모의 변화에 대한 모의 변화율이에요.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팁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반응된 변화라는 거죠. 자, 그럼 수요법칙에 의해서 아까 제가 절대값 씌운다 그랬죠? 그럼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요? 그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박스가 시험 문제입니다. 박스에다 별표 쳐보세요. 그래서 이 박스를 거의 깨트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가볼게요. 제가 없는 거 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대로 가볼게요. 자,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변화율까지만 가세요. 가격 상승 하락은 아직 보지 마세요. 그건 이따가 제가 해드리겠고,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1이죠, 1. 아니, 책 좀 보고 얘기를 적어보지 마시고. 자,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냥입니까? 얘는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습니까? 같죠? 이해하셨습니까? 하나씩 저랑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0.5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0.5는 그냥요, 1보다 작아요. 0보다는 크죠? 그럼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했나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가 작습니까? 그럼 반대로 가격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탄력적 있나요? 자, 2는 그냥요, 1보다는 커요. 무한대보다는 작죠? 자, 이거는 가격 변화가 큽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큽니까? 요거는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 있나요? 짚어보세요. 완전 비탄력성은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정의조형. 그럼 완전히 서 있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아예 없다는 거고요. 완전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탄력성이 무한대입니까? 그러면 가격이 좀만 바뀌어도 여기에 벽을 뚫겠죠, 양이.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요 5가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랑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4번을 가시면은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수요자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요인이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대체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요인은 대체제만 머릿속에 두시면 다 풀려요. 무슨 제만 넣으시면 대체제예요. 그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 이 가격 비중이 높다, 고가다, 저가라는 거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죠? 아까 무슨 제가 중요하다고요? 대체제만 요번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볼게요. 수요자가 가격 탄력성에 반응을 하는 그러한 그냥입니까?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까?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겠다는 거죠. 그게 대체제예요. 자, 대체제가 많을수록 따르세요. 탄력적이고,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연말에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회식에서 얼큰하게 취했어요. 그럼 탄산음료를 시키겠죠. 그래서 아줌마 콜라 주세요. 콜라 없다 그래요. 그럼 뭐 달라 그래요? 그렇죠. 사이다 달라고 그러죠. 밥 분위기 파악 못해서 밥 2공기만 더 주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사이다가 없으면 뭐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한타가 달라고 하고, 한타 없으면 미란다 달라고 하고, 미란다 없으면 오란시 달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대체제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그럼 선택의 폭이 좁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넓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봐봐요. 만약에 얘가 가격이 좀만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다른 지하로 넘어갑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이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양을 확 줄여서 양의 변화를 확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대체제가 많다는 것은 불리한 쪽입니까? 유리한 쪽입니까? 유리한 쪽으로 수요자가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쌀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필수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근데 대체제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대체제가 많다, 대체제가 적다. 적으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줄여요? 잘 못 줄여요? 자, 따라서 비탄력적이죠.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분명히 저를 믿으신다면, 자, 따라서 시험 문제는 대체제에서 나온다. 대체제만 나오고 다른 건 안 나와요. 아시겠죠? 무슨 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좁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럼 다른 데로 갈 수 있죠. 이동하기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실화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였는데 굉장히 잘생겼고 똑똑한데 여자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7명 있어요. 몇 명 있다? 걔한테 대체제를 배운 거예요. 그럼 대체제가 적다, 많다. 그럼 선택의 폭이. 그럼 불리해요? 유리하다는 거죠. 아, 진짜. 그죠? 그래서 전화가 딱 와서 여자친구가 헤어져! 그랬더니 딱 끊는 거예요, 얘가. 너 왜 그랬더니 대체제가 많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이야 선택의 폭이 넓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순진해서 제 얘기가 아니 제 친구 얘기예요. 저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대체제가 많아요? 대체제가 적어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저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헤어져 그러면 미안해. 무슨 제가 많을수록 대체제.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대체제만 아시면 문제는 다 풀려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무슨 제가 중요하다? 그럼 얘기해 보세요. 용도가 획일적 하나여야 됩니까? 용도가 좀 다양해야 됩니까? 다양해야지만 대체제가 만들어지죠. 이해 가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용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용도가 적을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그러면 용도 전환이 어려워요? 용이에요. 용이할수록.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요.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고. 그 다음에 대체제를 좀 많게 하려면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줘야 돼요. 그죠? 그럼 단기가 더 탄력적일까요? 장기일까요?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 대체제 유입이 더 쉽죠? 그러니까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전체로 본다면 부동산은 자, 따라해보세요. 개별성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개별성 때문에 대체하기가 쉽습니까? 대체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우리가 주택의 대체제가 부산역이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수요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거용하고 상고업용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살고 있는 게 거의 상가예요, 공장이에요, 주택이에요. 주택이 대체제가 많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대체제가 많다는 건 그냥입니까?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그냥요, 이동하기도 쉬워요. 그럼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가면 하루 포장해서 하면 되죠? 근데 얘는 상고업용이 지금 우리 학원은 주거용입니까? 여기 상업용입니까? 이걸 학원을 삼겹살집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동하기가 좀 어렵죠. 그럼 어떤 게 더 대체제가 많고 주거용, 더 탄력적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좀 어렵게 나오는 게 네 번째는 자, 따라해보세요. 세분화, 전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는 쪼개지지 않는데 세분화된다는 건 됩니까? 여러 개로 쪼개집니까? 그럼 세분화될수록 대체제가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재화나 부동산이 세분화가 되게 되면 거의 동질적으로 와서 대체제가 많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음식이라는 건 밥만 있나요? 음료수도 있나요? 음료수는 자, 과일 주스만 있어요? 탄산음료가 있어요. 그럼 콜라만 있어요? 사이다도 있어요. 따라서 세분화될수록 더 동질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산에도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가 가격이 똑같을까요? 지역마다 다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부산도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냥요, 구마다 달라요. 구마다 달라요. 그 안에 있는 동마다 달라요. 그럼 어떤 동이 딱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슷해지죠? 그럼 세분화될수록 더 동질화되니까 대체재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무슨 재를 대라? 대체재예요. 이거 외에는 시험지 안 나와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을 제가 잡아드리면 얘가 흔들려요. 그래서 요번 과정은 무슨 재만 가자? 대체재. 그 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대체재가 적을수록 탄력적이겠어요? 비탄력적이겠어요?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그런가요? 자, 3번. 용도 전환이 어떻게 할수록? 용이할수록 탄력적이죠? 자,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건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말도 써요. 그죠?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요게 시험에 나오는데 4번 별표. 주거용하고 다른 용도가 상공업용이에요. 그럼 주거용이 대체재가 적어요? 더 많아요? 그럼 다른 상공업용보다 더 탄력적이겠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자, 부동산은요, 자, 주택은 대체할 게 별로 없잖아요. 계로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탄력적이다, 부동산은 좀 비탄력적이다. 근데 세분화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체예요, 세분화예요. 전체는 쪼개지 않잖아요. 세분화는 쪼개니까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세분화된다면은 아까 그냥입니까? 좀 동질성이 높아집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부담에도 구마다 다르고 동마다 다르고 동의 번지마다 다르죠? 세분화될수록 물건이 좀 동질화된다는 거죠. 그럼 대체가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 6번 별표. 단기하고 장기 중에서는 어디가 더 탄력적이겠어요? 장기가 더 탄력적이죠. 제가 하는 대로 가세요. 시험 문제 여기까지만 시험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프린트로 가볼게요. 프린트에 4번을 맞춰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자, 4번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하고 공업용 중에서 어떤 게 더 탄력적이죠? 그러면 주거용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고 하셔야 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0페이지. 가시면 가격 정책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별표 쳐보십시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셔서. 자, 밑에 나와 있는 좀 내용들은 전체적인 탄력성의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3, 4월 달에 정책이나 이거 다 한 다음에 들어갈게요. 이게 다 다른 게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그 박스만 보세요. 자, 가격 정책이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은, 들어보시면요. 가격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입니다.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맺어볼게요. 자,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것은, 자, 세로축이 가격이고 요게 양인 건 아시죠? 그죠? 그럼 요게 봐봐.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시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라는 프라이스와 500원과 양이라는 퀀티티를 곱해서 5,000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면적이 수입을 많이 벌려면 작아야 돼요? 이 면적이 큰 게 좋아요? 큰 게 수입을 많이 벌겠죠?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게 기업의 총수입은 가게의 총 지출이 되겠고, 또 우리가 임대면 임대인의 수입이 되겠고, 임대료가 되겠죠. 임차인의. 그런가요? 자, 그러면 밑에 박스에서 제가 미리 단위 탄력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단위 탄력적. 내가 하라는 것만. 단위 탄력적 있어요? 맨 밑에 있을까요? 자, 이거는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가 똑같은 게 가격 단위 탄력적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가격 정책을 어떻게 가냐는 건데, 들어보세요. 자, 단위 탄력적은 아까 탄력성이 1이고 직각상공선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격과 양이면요. 자, 임의의 점 2점을 찍어서, 자, 만약에 여기가 면적이 똑같다면은,
자, 아까 왜 20%니까 1이 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럼 요 변화와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그냥요 같아요. 같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수입은 요걸 면적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럼 따라서 면적이 같다. 면적이 같다면은 가격을 내리든 올리든 그냥입니까? 수입의 변화가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얘는 가격을 인상하나 인하하나 어떻게 돼요? 수입은 그냥이다, 불변이다. 불변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늘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 면적이 그냥이에요? 면적이 같아요. 같죠? 보고 있나? 그럼 총수입이 변했어요? 총수입은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는 거죠. 양만 변하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럼 총수입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불변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탄력적과 비탄력적이라는 단어 있어? 이 두 가지만 시험 문제입니다. 완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가져가지 마시고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만 보세요. 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탄력적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자, 이 지역에 갑이라는 기업이 탄력성을 봐요. A 지역에. 자, 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요 값이 1보다 커야 됩니까? 커야 되죠. 입셀론 값이. 그런가요? 탄력적이라는 건 대체제가 적어요? 대체제가 많아요? 많죠. 많죠?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건 잘 외워요. 자, 대체제가 적어요? 대체제가 많아요? 갈 데가 많은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갈 데가 많다는 것은 수요자가 불리할까요? 수요자가 굉장히 유리할까요? 유리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수요자가 유리하다는 것은 가격 정책을 쓰는 거죠. 가격 정책. 그럼 우리가 가격 정책을 쓸 때 가격을 내려야지 좋아요.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올리게 되면은 사야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내 걸 안 사주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럼 가격 올립니까? 가격을 내립니까? 박리담회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 걸 많이 사주니까 내 수입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올려야 돼요? 가격을 저가 정책을 써야 돼요. 저가 정책을 써야지만 총 수입이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거기 비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까 비탄력성은 탄력성이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그럼 수요자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럼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올려도 사거든요? 그죠? 그럼 가격을 내리는 게 좋아요? 올리는 게? 올린 것만큼 내 수입이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그럼 저가 정책을 써야 돼요? 고가 정책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입이 올라가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자, 제가 이해를 돕게요. 탄력적이라는 단어 있나? 탄력적 찾았어? 탄력적은 그냥이야 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 그럼 걔네들이 힘이 센 거지. 그럼 나는 그냥 걔네들한테 아양을 떨어야 돼. 아우, 사죠. 그래야 되지. 그럼 가격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지만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근데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 힘이 약하지. 얘기해봐요. 그러면 공급자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인하해야 된다, 인상해야 된다. 윽박 지르면서 올릴 거야.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갈게. 자, 시험 문제는 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적인데 단위 탄력적은 안 물어보고 탄력과 비탄력만 물어봐요. 그죠? 단위 탄력적은 다시 할게요.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그냥입니까? 같습니까? 같으면 요 면적의 변화가 있어요? 면적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얘나 수입이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고가나 저가 정책을 써도 그냥입니까? 총수입은 불변입니까? 양만 변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 자, 할게. 다시 할게. 탄력적은 그냥이에요. 수요자들이 대체제가 많아요. 그럼 얘들 힘이 세죠? 얘기해봐요. 그럼 나는 그냥 가격을 내려야 돼. 내려서, 아우, 가격 내려줄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수입이 올라가는 거고. 나만 즐기나 보다. 비탄력적 있어요? 비탄력적은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힘이 약해졌죠?
그러면 가격을 올려도 사버려요. 그럼 가격을 올린 것만큼 내가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럼 가격을 인상해야지만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 편법을 써볼게요. 탄력적은 고가 정책을 써야 돼요? 가격 저가 정책을 써야 돼요? 비탄력적은요? 고가 정책을 써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지만 내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지만 내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집에 가면 바뀌어요. 안타까워요. 자, 따라서 비탄력적은 고가. 비탄력적은 고가로 가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따라서 비탄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같이 서 있죠?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수입이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비탄력 고가. 비단이라는 여러분들이 옷감 아시죠? 비단은 쌉니까? 비쌉니까? 자, 따라서 비단은 고가다. 비탄은 고가다. 안 먹힌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을 해서 이해를 하는데, 저 보세요. 제가 임대인이에요. 따라서 임대인. 임대인도 임차인들을 봐야 되잖아요. 대화 좀 합시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대체 제가 임차인이 많다는 것은 임차인 선택의 폭이 좁아요? 넓어요? 그럼 걔네들이 갈 데가 많죠? 그럼 내가 가격을 어떻게 되죠? 내려야지만 수입이 올라간다는 게 시험제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화이팅! 그래서 야매를 쓴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비단 고가, 비탈 고가. 그럼 탄력적인 저가를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거의 시험 문제 90% 나옵니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넘겨보세요. 되셨고, 그 다음에 페이지로는 저는 107페이지로 여러분들은 유도할게요. 107페이지. 가셨습니까? 그래서 공구까지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탄력성을.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좀 새로운 머릿속에. 자, 보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수요예요, 이제 공급이에요. 그럼 공급은 또 다르게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보자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 자, 그래서 항상 요거는 따라서 가격에 대한 이렇게 들어가겠죠. 가격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얘기를 해요. 그 밑에는 공급량이 들어갑니까? 밑에는 가격이 들어갑니까? 가격.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변화율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변화율이고 공급량의 변화율이 돼요. 공급량의 변화율. 자, 그럼 얘는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면, 자꾸 지금 소리가 나는데 107페이지 좀 펴주세요. 107페이지. 107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갑니다. 자, 그럼 얘가 아직 계산 문제는 안 나오는데, 들어보시면요. 아까 탄력성은 1이 기준이에요. 얼마가 기준이다? 1이 1. 그래서 탄력성들은 크기를 얘기해요. 자, 얼마가 기준이죠? 그럼 1보다 크면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그럼 탄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1보다 작으면 탄력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크기가 작고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양의 변화. 얘도 양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똑같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아직 계산 문제가 안 떴어요, 얘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20%가 상승했는데 똑같이 20%가 상승했어요. 그냥입니까? 1이 기준입니까? 1이 기준이에요. 그런가요? 자,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못 증가했어요. 양의 변화가 작죠?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죠, 그죠? 자, 따라서 같다. 얼마가 기준이다? 1이 기준이죠. 얘는 얘보다 얘가 작다는 건 그냥입니까? 작에 대한 반응이 작습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그럼 0.5는 그냥이요, 1보다 작아요. 그럼 양의 변화가 작고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증가했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크죠? 그러면 반응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가 2예요. 2는 비탄력, 탄력. 뭐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가 상승했는데 아예 변화가 없는 거는 아까 0인 거 기억나시죠? 이건 완전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어서 누워 있어요, 완전히 서 있어요. 수직이죠. 수직이어서 가격에 대한 반응이 있다, 전혀 없다. 없다는 거고요. 완탈이라는 거는 누워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완탈은 20%가 상승했는데 완전히 무한대로 움직여버려요. 그럼 탄력성이 무한대니까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죠. 완전 탄력적. 그럼 얘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수직이에요, 완전히 수평이에요. 가격이 조금 바뀌어도 얘가 무한대로 가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자, 요거는 완전 탈입니까? 비입니까? 요건 탈이죠, 그죠?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항상 가격 탄력성은, 자, 따라서 크기가 1이다. 크기가 얼마라고요? 1. 1로 비교합니다. 1보다 크면 비탄력,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양의 변화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네들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 1보다 크다 작다는 크기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원점을 지난다. 자, 원점을 지난다는 게 기준이 된다는 것은, 자, 서 있는 게 90도라면 딱 요게 45도 각도예요, 그죠? 반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가 똑같다는 거죠. 자, 요건 탄력성이 1이다. 1이죠. 그럼 요 상태에서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0.5는 탄력적이었어요? 아까 비탄력적이었어요? 뭐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작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건 따로 가파르다. 가파른 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자, 요거는 2는 그냥이요. 1보다 커요. 탄력적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많죠? 자, 우리가 지금 그냥입니까? 요 양의 변화를 보는 겁니까? 그럼 양이 더 많이 변하면 얘가 눕겠죠? 그럼 따라서 완만하다. 완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완만하다. 완만하다. 그래서 완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탄력성 아까, 자, 따라해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극을 알고 싶어요? 양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가파르면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자극을 이렇게 줬어요. 반응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기준이라면 얘는 탄력적입니까? 얘는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죠. 양의 변화가 적으니까. 맞아요? 얘는 양을 더 많이 변했죠? 그럼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107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한번 볼게요. 기울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울기까지 하면 힘들어요. 밑에 지금 5가지 크기가 있죠. 지금 보고 있죠? 자, 단위 탄력성은 탄력성이 얼마라는 얘기죠? 그럼 모의 변화와 모의 변화가 같아요. 가격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같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자, 0.5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자, 뭐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죠. 0.5보다는 크고, 0보다 크고요. 맞아요? 자, 그럼 이거는 아까, 자, 얘기해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큽니까? 가격 변화율이 더 큽니까? 가격 변화율이 더 크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2는 탄력적이라는 게 그냥입니까? 1보다 큽니까? 무한대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럼 이걸 보시게 되면은 가격 변화가 커요? 공급량의 변화가 더 커요? 공급량의 변화가 크죠. 하나하나씩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이 하나하나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 B 있어요? 탄력성이 그냥이에요? 0이에요. 0. 그럼 요거는 공급량의 변화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죠. 완전 탄력적 있어요?
수직이에요? 이건 수평이에요. 그럼 가격이 조금만 바뀌어도 양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5가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넘겨보세요. 간 김에. 자, 간 김에 넘겨보시면은 105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105페이지 가시면은 105페이지 가셨습니까? 가게 되면은 그 밑에 기간에 따른 공급용의 단기장기라는 게 있죠. 별표를 쳐보세요. 가장 유력합니다. 단기장기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단기, 장기가 있어요. 단기는 기간을 짧게 주고요. 장기는 기간을 길게 줘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의 재화를 봤을 때 이 마이크 만드는 공장한테 야, 너 한 달 안에 만들어. 그러면 한 달 안에 만들기가 힘든 게 이게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공장을 지어야 됩니까? 어때요? 마이크의 기계를 수입해야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새로운 생산소를 규모를 변경시킬 수밖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양이 많이 늘려요? 조금밖에 못 늘려요. 그러면 어떻게? 공급이 어렵죠? 그럼 따라서 비탄력적이다. 근데 장기라는 것은 야, 너 이거 3년 안에 만들어봐. 그럼 충분히 시간을 주죠. 그럼 새로운 생산을 추가 설치할 수 있으니까 공급이 어려워져요? 공급이 쉬워져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럼 경사도가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요. 단기는 기간을 길게 줍니까? 짧게 줍니까? 그럼 공급량을 빨리 늘리기가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내가 어떤 생산 요소라는 게 아까 어떻게 돼요? 공장이나 노동을 뽑아야 되겠죠. 이게 제약돼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단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경사도가 어떻다? 급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장기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죠. 기간을 많이 주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제약성이 완화되고 공급량을 늘려서 탄력적이고 공소가 완만하다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10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7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아까 5가지 탄력성이 밑에 보시면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수요는 보지 마시고 공급 위주로만 보세요. 수요는 아직 보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나오거든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자, 그러면은 신규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아직은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그렇죠? 그럼 신규주택을 지으려면 그냥입니까? 토지를 사야 됩니까? 택지가 필요하죠? 그럼 택지가 필요해서 택지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또 공법상 규제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왜? 이걸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중고주택은요, 그냥 있어요? 좀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으면은 토지 확보가 필요 없죠.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택지가 필요 없으니까 기존 주택을 수선하게 되면 바로 공급이 가능하죠.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약간 한재화로 단기 장기를 봤는데 시험 문제는 자, 따라해보세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그럼 아까 같이 단기 장기로서 주어진 어떤 한 달이냐 3년이냐가 얘기 아니라 이건 물품을 만드는데 제품을 만드는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지금 요 땅에서는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럼 이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옷은 하루면 만들 수 있죠? 그럼 생산의 소재 기간은 오히려 긴 게 나요? 좀 짧은 게 나요? 짧은 게 낫죠. 그럼 신규주택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중고주택이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게 뜨거든요. 그죠? 그러면 신규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럼 생산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가요? 중고주택은 그냥입니까? 이미 지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택지 필요 없죠. 그냥 그 상태에서만 짧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니까 오히려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책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좀 빠졌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자, 이건 비탄력적이고 이게 탄력적이라면은 탄력적은 그냥이요. 양을 더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 공급하기가 어렵겠어요? 공급하기가 쉽겠어요? 쉽고, 비타르 쪽은 공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공급하기가 쉬우면 탄력 쪽이고 공급하기가 어려우면 비타르 쪽이에요. 그럼 저랑 갈게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그냥입니까? 공급하기가 쉽습니까? 비타르 쪽이다, 탄력 쪽이다. 이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이 건설회사한테 건축 인허가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요. 그럼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비타르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가시면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0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5페이지로 가시면. (10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공급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가볼게요. 자, 우리 그냥 공급을 배우시겠어요? 지금 부동산 공급을 배우시겠어요? 그럼 토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볼펜하고 틀리죠? 그럼 토지의 공급을 봤을 때 저번 시간 했던 걸 지금 복습합니다. 토지는 지구 땅이 늘어나요? 물리적량이 안 늘어나요? 그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부중성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부중성 때문에 절대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나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완전 비탄력. 아까 완전 비탄력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냐면 가격을 늘려도 양을 늘려요? 못 늘려요? 못 늘리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리적 공급 곡선은 그냥입니까? 완전히 서 있습니까?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수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우리가 배웠듯이 토지는 암만 가격을 투입시키더라도 양을 늘린다, 못 늘린다. 물리적 양은 안 늘어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안에 그냥이야 용도 전환은 가능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지역에 토지가 농지가 10개 있고 택지가 10개 있대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양이 20개 있습니까? 그죠? 따라서 물리적 양. 그 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고 이 안에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그냥해요.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죠? 이 안에서. 그런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10개 있고 10개 있으면은 20개 양은 늘어난다? 절대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요. 근데 만약에 5개로 줄면은 얘가 15개로 바뀌죠. 이해 갔어? 그럼 전체적인 20개는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절대 20개는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만약에 얘가 다 바뀌더라도 20개 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죠. 오케이? 그럼 20개에 대한 물리적 양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서 택지 개발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 보세요.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용도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택지가 가치가 높으니까 돈이 되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용도의 다양성.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이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그래프로 나타나는 얘기죠.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는 오늘 배웠던 공급곡선이 자 이렇게 올라가서 자 따라서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하향이라고 하셔야 돼요? 우상향이라고 하셔야 돼요? 우상향입니다. 그 만약에 100만 원이었을 때는 그냥 택지를 10개만 만들고 150만 원일 때는 양을 15개 만들고 200만 원 되면은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게요. 지금 105페이지 하고 있는 건 알아요? 토지 물리적 공급은 부중성 때문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토지 물리적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은 2번이 키포인트겠네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그림을 토지 물리적 공급선은 무슨 비틀었죠? 완전 비틀었죠? 완전 수직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게 나오고요. 자, 근데 그냥입니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용을 높이거나 경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토지의 경제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용도를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그냥이에요. 요거는 탄력적이에요. 하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식기 전에 빨리 식기 전에 다 까먹겠다. 5번 가보세요. 5번. 5번 찾으셨어요? 자,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에서 이 공급곡선이 어떻게 생겼죠? 우상향하는 곳이 우하향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뭐를 해드리냐면 넘기셔서 예고편을 드리겠는데 페이지 9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셨어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계산 문제가 떠요, 계산이. 그래서 계산은 지금은 좀 어렵고, 나중에 이제 3, 4월달까지만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려서 좀 계산을 좀 할 거예요. 자, 지금 일단 제가 보여드리면, 수요의 가격이에요, 소득이에요. 아까 정상제 열등제라는 거 아시죠? 이게 튀어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입니까? 교차 탄력성입니까? 아까 대체제 보완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가 관련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여기.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정말 쉽죠.